안녕하세요. 기솔의 주간 경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번 주에 이슈를 보기 전에 주가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1%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 떨어졌네요. 구글은 1% 상승했고요. 아마존이 6%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건 또 뭐죠? 테슬라는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저번 주와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해서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하락인지 좀 더 이거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과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히 저번 주에도 많이 남들이 다 오를 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대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주 주가 흐름인데요. 너무 많이 비교가 되죠. 굉장히 많이 저번 주에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많이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저번 주에 다 오를 때 왜 못 올라는지 이번 주에 또 이슈가 있거든요.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주가 흐름인데요. 굉장히 좋지 않았죠. 기술주, 이렇게 금융, 이렇게 부동산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일하게 경기 방어주만 약간 올라주면서 역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술적인 하락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더 오르는 쉬어가는 단계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 많이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번 주에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CPI 발표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시장에선 7.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7.7%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 주는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폴 크루드먼이 이번 주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폴 크루드먼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시립대 교수고요. 노벨상을 받은 저명한 경제학자입니다. 폴 크루드먼 교수가 금리 인상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크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FOMC 회의가 12월에 있는데요. 12월에 0.5% 올릴 거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고 내년에 2월과 3월에 각각 0.26씩 올려가지고 최고 5%까지 올라가는 게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FOMC 위원 중에 한 명이 7%까지 올려야 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폴 크루드먼이 한마디를 했죠. 현 인플레이션 수치는 작년 겨울 물가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는 현재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통계로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미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태도 지수를 보면요.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소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물가가 오르냐. 이런 주장인 거죠. 이미 연준은 지금 현재 데이터 가지고 올리고 있지만 그 데이터 자체는 작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당장 중단해야 된다. 중단하지 않으면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게 폴 크루드먼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죠. 요즘 드는 FTX 거래소 파산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나 봐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FTX 거래소의 라이벌이죠. 바이낸스 CEO가 얘기를 합니다. FTX 토큰을 매각할 것이라 FTT라는 그런 화폐인데요. 이거 매각할 것으로 트윗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FTX에서 이제 뱅크런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샘 뱅크먼 CEO, FTX CEO는 괜찮다. 언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파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파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FTT 토큰, FTT죠. FTX 토큰에 참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이것의 자산 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하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정당하게 가치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사고 파는 이런 자전거를 통해서 이런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나 우리나라에 세력들이나 쓰는 이런 방식을 쓴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기업이 경영을 못해서 망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제2의 앨런 사태처럼 이건 범죄로 봐야 한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이제 실물 자산으로도 번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FTT 토큰에 이미 96% 폭락을 했거든요. 여기에 투자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는 불보듯 뻔하고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FTX가 망하면은 언제나 망하는 것에는 문제가 발견되듯이 여기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샘 뱅크먼 CEO가 고객 돈을 이용한 정황이 밝혀졌는데요. 버하마에 있는 근거로 이러한 자산들을 이동시키려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망하는 기업에는 언제나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뜨는 것 같아요. 리먼 브라더스가 아닌 멜론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든 범죄죠. 분명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색다른 의견을 낸 기관이 있는데요. JP 모건이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FTX에 투자한 투자자나 아니면 FTX에서 종사하는 이러한 선량한 종업원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이거는 그 가상화폐 시장에게는 참 좋은 호재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이유 논거를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FTX 파산하면서 금융 당국이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은행 규제를 도입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다시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코인 시장이 다시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게 바로 JP모건의 논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죠.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이런 월가의 금융사들이 굉장히 탐욕을 부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파생 상품을 만들었고 그 파생 상품이 계속해서 돌고 돌다 보니 자산 가격이 뻥튀기 됐고 그게 한순간에 실물 자산이 하락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선량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당국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규제를 들고 들어왔잖아요. 규제를 하면서 다시 시장이 정상화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시 자산 가격이 올라가주는 시장에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JP모건의 의견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신빙성 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다시 신뢰를 받고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 소식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대량 해고를 예고했어요.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말하기를 내년까지 해고를 이어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Will continue 거든요. 내년까지 해고를 하겠다니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하겠다고 지금 벌써 못을 박아버렸어요. 처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앞으로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말하다가 그 다음엔 해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하겠다고 하거든요. 정말 아마존이 지금 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10,000명 정도를 더 해고할 생각이고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메타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13%나 그 종업원들을 해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그 연준에서 올리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가 이렇게 고용률이 3% 중반대로 아주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조만간 굉장히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금리도 중단하는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읽었는데요. 피셔가 쓴 책이에요. 책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실업률이 정점을 찍기 전 6개월 전에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후행 지표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실업률은 과거의 데이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미리 주식을 사두라는 거예요. 주식은 선행 지표니까요.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곧 침체는 확실히 올 것 같고요. 침체가 오면은 결국은 다시 바운스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마존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주가 참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깐 오르나 했더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존이 지금 약간의 경쟁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아마존이 하지만 비교 우위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참 많은 이슈를 주고 있는 머스크 얘기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또
일을 낸 것 같아요.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부활시킨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약간의 막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선동, 막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계정이 중지된 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고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트위터를 인수하는 명분 중 하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바이든과 계속해서 언론에서 티격태격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만 봐도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 지지자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머스크한테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중간선거 때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인플레이션 문제라던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됐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민주당이 또 선정을 하면서 상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한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정치색을 드러내는 CEO들이 있는데요. 그 CEO가 운영하는 기업의 이러한 결말은 언제나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예를 실을 하나 두면은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건 피터 티라는 CEO가 운영을 하는데요. 이 사람도 트럼프의 지지자입니다. 공화당 지지자인데 일론 머스크의 친구예요. 페이팔을 함께 창업했고 그리고 페이팔을 함께 운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 주가를 보면요.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이게 대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처음에 IPO를 해서 거기에 대한 힘으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공화당 지지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 가까이 대폭락을 했고요. 앨런 머스크와 같은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정치에 좌우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쭉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테슬라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테슬라는 물론 팔란티어와 비교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이라 생각이 되긴 하지만 물론 5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팔란티어에 비해 훨씬 좋은 기업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러한 CEO 리스크가 얼마나 주가에 반영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 다음 한번 이슈로 넘어가면요. 워런 버핏이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US 뱅콕 주식을 4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 그리고 현금 확보를 위해 BYD 중국 전기차 최대 전기차 회사도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옥시덴탈 쉐보론을 사면서 현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금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죠. 워런 버핏이. 바로 TSMC를 투자한 겁니다. TS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거든요. 워런 버핏의 성향상 반도체 회사는 사지 않는다. 기술주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 모르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술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연구비를 된다던가 그리고 비싼 장비를 사온다던가 이렇게 굉장히 큰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투자자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TSMC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TSMC를 워런 버핏 투자를 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런 버핏의 힘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앞으로 이게 계속 유지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 성향상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번 매집을 시작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거든요. 3분기에 이렇게 투자했다는 거니까요. 한 이쯤에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분기에도 지금 이 순간에 계속해서 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매집을 할지는 좀 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학 분석을 해봤는데요.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그리고 시장의 위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강점을 먼저 보면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AMD 같은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팹리스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 파운드리라는 사업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리스크로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애플, 엔비디아 같은 것들은 직접 반도체를 만들긴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도만 만듭니다. 설계도만 만들어서 이제 TSMC와 같은 파운드리 회사에 넣기면은 거기에 그대로 이제 최고의 성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운드리예요.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 파운드리 대표적인 주자가 또 삼성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파운드리의 앞으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투자가 그 외부적인 위험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약점이 있는데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TSMC가 이제 좋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한 예로 EUV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에서 만드는 유일한 기계입니다.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한 2천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보수하고 사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거의 연구비도 굉장히 많이 들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사 학위 이상의 이러한 연구 인력들을 계속해서 모집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비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을의 위치라고 하나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TSMC의 한계인 것 같아요. TSMC 같은 경우는 최근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값을 좀 올리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애플이 이제 딴지를 걸었죠. 반도체 값 올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딴지를 걸었고 거기서 이제 바로 깨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을의 서러움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을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게 그 TSMC의 약점이다라는 게 보여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이 투자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의 확장성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투자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 투자할 때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비중이 약 시장 장악력이 한 2%밖에 안 됐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탄산음료에 대한 그 시장이 한 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장 확장성이 계속해서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이렇게 비싼 가격에 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치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장 확장성은 무궁무진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 IoT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앞으로 활성화된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시장 확장성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TSMC 투자한 것 같아요. 또한 그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진영학적 리스크잖아요. 중국이 호시탐탐 계속 대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의 약속을 했다 봐야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워런 버핏이 TSMC에 투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이 이슈를 바탕으로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